안녕하세요. 엘살바도르 맹그로브 숲의 아이들이란 책을 펴낸 조은숙 작가입니다. 1편에서는 책을 읽어보고 또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2편에서는 제가 만난 지역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문화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엿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그리고 이야기들은 엘살바도르 전체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또 수도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또 부유층의 사람들은 또 좋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모두 다 조개를 캐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엘살바도르 우슬루탄주 이슬라데 멘데스라는 섬마을의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냥 꾹꾹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낼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작가도 아니고 이 방대한 사진들을 정말 대충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하면 골라내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기승전결로 구분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600장 정도를 현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60장으로 줄이고 30장으로 줄이고, 그래서 사진을 고르는 선별 작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옆 나라예요. 물론 태평양을 끼고 있죠. 이곳은 수도에 있는 센트로라는 곳입니다. 자, 엘살바도르. 살바도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구원하는 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정식 명칭은 엘살바도르 공화국이죠. 지금은 우기철인데 5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11월에서 4월까지는 건기인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참 이상하죠? 한국보다는 한 15시간 느리고요. 온도는 한 30도에서 35도. 네, 바닷가 쪽엔 정말 더워요. 그리고 제가 사는 수도에서 이슬라데 멘데스라는 바닷가 지역까지 갈 때는 고속도로를 한 2시간 정도를 달리면 된답니다. 엘살바도르에는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되고요. 미소가 정말 예뻐요. 얼마나 많이 웃어주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행복 지수는 높아요. 하지만 반대로 또 살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맹그로브 숲이에요. 나룻배를 타고 가까운 곳도 있지만 아주 먼 섬도 있답니다. 맹그로브 군락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개를 캐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가야 조개를 많이 캘 수 있답니다. 네, 목동이 보이죠? 한적한 곳의 풍경이 참 예쁩니다. 여기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우정이 두터워요. 옆에 친구는 마누엘, 라파엘. 처음에 저희와 인연이 된 친구들이랍니다. 호알가르 화가 선생님은 수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마을 공부방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죠. 옆에 여교사는 아렐리입니다. 아렐리가 있었기 때문에 8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함께 소식을 나누고 있죠. 아이들은 그 선착장에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물때를 잘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배를 타러 나갈 때는 신발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화산재로 인해서 검은 모래 흙들이 좀 부드럽기도 합니다. 네, 저기 보이는 맹글로브 숲 군락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좀 조개가 없고요. 멀리 갈수록 사실 조개가 많이 있죠. 네, 혹시 여러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6월 12일인데요. 국제노동기구에서
그 아동들의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죠, 우리도.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노동에 내몰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루빨리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사회가 극복하고 또 공부는 의무화가 됐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렇게 삼삼오오 아이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먼 그 맹글로브 정글 숲을 향해 가고 있어요. 궁금하셨죠? 조개가 어떤 조개인가? 네, 우리도 바지락이라고도 하고 모시조개도 있고 피조개도 있고 조개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꼬막과 같은 비슷하게 생긴 꾸릴이라는 조개예요. 네, 보통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많이 팔려가죠. 1편 책에서 나왔던 호세예요. 고깃배를 타고 또 어업을 돕다가 물고기를 얻어오기도 하죠. 또 낚시도 잘하고요. 이런 호세는 집의 가장이에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실 중학교까지 졸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 이 어려운 과정에서 호세가 졸업을 해서 졸업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기뻤어요. 네, 아이들이 한 20개, 30개 조개를 캐온 것을 주민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달러 정도 이렇게 벌어서 옥수수 가루라든가 쌀가루, 식용유, 또 설탕, 팥 이런 것들을 사죠. 음, 네, 베아트리스 동생이랑 함께 숲에서 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숲이 놀이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은 자연 생태를 가졌습니까? 흔들흔들 나뭇가지를 타고 지금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또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마누엘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엘살바도르의 전통 의상은 어떤 것일까? 네, 여자들의 옷은 원색적이고 화사한 반면에 남자들의 옷은 좀 서민적이에요. 일하기 편리하도록. 어쩌면 농부 아저씨 옷 같기도 해요. 보세요. 저희 집에 제가 엘살바도르의 의상을 좀 몇 개 가지고 와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옷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저 의상에다 멜진 모자를 쓴답니다. 네. 엘살바도르 하면 화산과 커피의 나라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커피가 특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커피가 정말 저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은 앵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저건 커피 꽃이거든요. 커피나무의 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상한 분뇨 냄새가 나던지 이게 사실일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꽃은 너무 예쁘고 커피 향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꽃 냄새는요. 와, 정말 그 시골에 가면 그 거름 냄새 같은 네, 분뇨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요. 커피를 갈아서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커피를 같이 넣고 물에다 끓입니다. 그리고 국자로 그 물을 떠서 저희에게 커피를 대접해 줬어요. 네, 원주민들은 그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보세요. 초록색 커피 열매가 저렇게 앵두처럼 빨갛게 익었습니다. 네, 이건 전통 음식 또르띠아예요. 우리도 떡이 있죠. 네, 쌀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또르띠아를 만드는데요. 저 안에 치즈가 들어간 것은 푸푸사예요. 네, 엘살바도르의 전통 음식인데요. 우리가 말하기 좋게 모짜렐라 치즈하고 또 그 안에 팥을 으깬 거 또는 모짜렐라 치즈하고 돼지고기 갈아서 볶은 거 또는 호박을 채 썰어서 네, 국물을 꾹 짜고
소금 간을 조금 한 다음에 같이 치즈와 호박, 치즈와 돼지고기, 치즈와 다른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푸푸사를 만듭니다. 저는 김치를 넣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뜨거울 때는 피자처럼 치즈가 쭉 늘어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셀바두리의 열매인데요. 망고, 또 바나나, 우리나라 대추알처럼 생겼는데요. 호꽃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와, 제크와 콩나무에서 그 나무가 이런 열매를 달고 있을까요? 굉장히 커요. 꼭 작대기처럼,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콩이 굉장히 큰데요. 저기 섬유질이 달콤해서 섬유질을 벗겨서 먹고, 그리고 콩은 삶아서 약간 레몬이나 소금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건데요. 네, 물고기하고 또 초록색 망고 그리고 빠빠야입니다. 숲에 가면 이렇게 야자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증이 난 걸 알고 야자 열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 알리기, 음식 문화 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그 왼쪽에 라파엘이 김밥을 싸고 있는데 김발과 네, 김밥이 재료가 놓인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돌돌 말리지가 않아요, 지금. 라파엘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김밥을 잘 싸서 먹었답니다. 네, 오른쪽에도 아이들이 함께 김밥 말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김밥을 참 많이 싸서 주민들이 나눠 먹자면 굉장히 많이 싸야 되거든요. 네, 밥도 제가 한 5솥단지는 해야 됩니다. 네, 함께 즐겁게 한국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치전을 만들어서 또 나눠 먹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친구는 김치의 매운맛이 굉장히 매워서 물을 먹어야 됐지만 또 어느 친구들은 김치가 맛있다고 계속 달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매운맛이 또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전을 많이 부치고 있습니다.